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업인 청년들 영등포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제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눈 좀 부어가지고. 무슨 라면 드셨어요? 저는 항상 열라면 먹습니다. 경력은 지금 5년 차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공부하거나 혼자 막 세법을 해독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인문계를 나왔고 원래 화학공학이나 화학교육과를 준비해가지고 잘 어울려요. 뭔가 전시를 되게 준비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하고 있다가 이런저런 집안 사정이랑 다 합해져가지고 바텐더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막 클래식 바텐딩, 플레어 바텐딩 이런 거 다 배우면서 꿈을 키우다가 단골 손님 중에 세무사님이 계셨어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혹시 낮에 한번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냈다 이제 학원 결제를 했어요. 보통 야근을 하면 한 몇 시까지 하나요? 새벽 4시까지 해봤습니다. 현타 와가지고 내가 야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월급이 이거밖에 안 돼? 퇴사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세무대리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나오시는 거군요. 아니. 너무 귀엽다. 이름이 뭐야? 마로예요, 마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저는 세무업인 청년들 영등포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오늘 조금 출근 시간이 좀 늦어지긴 했는데 원래 네. 평소에는 한 몇 시쯤 출근하시나요? 보통 8시에 집 나와가지고 한 8시 반까지는 회사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라면 먹고 나가지고 눈이 좀 부어가지고 눈이 부으셨군요. 네. 무슨 라면 드셨어요? 저는 항상 열라면 먹습니다. 열라면? 네. 화끈하신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그럼요. 매운 게 네. 또 도파민이 잘 올라가시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 이제 법인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들 기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인지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래 같은 경우 원천까지 다뤘긴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원천팀이 좀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걸 제외하고 부가세라든지 법인세, 종합소득세, 성실 종합소득세까지 다 다루고 있고요. 이제 월마다 기장하는 곳들이 다 대다수기 때문에 월결산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각종 이제 세무적인 상담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신 지는 한 얼마나 되셨어요? 한 6개월, 7개월쯤 된 것 같고요. 정말 얼마 안 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일들 하셨는지? 그 전에도 이제 세무대리인 일을 했었고 경력은 지금 5년 차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고 매년 새로운 세법이 나오고 이러는 거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직업이구나라는 거를 매년 신고 기간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겠어요. 이게 공부를 좀 계속 해야 되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청년들에 오게 된 계기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네. 전 사무실에 있을 때는 좀 소규모인 사무실이어가지고 네. 혼자서 공부하거나 혼자 막 세법을 막 해독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마땅한 사수도 없기도 했었고 그냥 세무사님께 좀 의지를 하면서 그냥 혼자 막 급급하게 이번 신고 기한만 쳐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다수가 보통 그런 이유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막 퇴사를 엄청 고민을 해봤었고 둘 중 하나였어요. 퇴사하고 쉬거나 퇴사하고 이직하거나. 근데 딱 한 군데 지원을 했는데 그게 여기였던 거고 붙어버렸군요. 정말 되면 다니고 아니면 좀 쉬어야겠다. 뭐 하고 계셨어요? 저희 행복한 강아지와 함께 행복한 강아지? 네, 행복한 강아지와 함께 약간 조금 물어보셨어요? 행복한지? 아마 행복할 거예요. 저랑 있으면 제일 기분 좋아하는 애기이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강아지가 투실투실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저보다 더 좋은 걸 먹기 때문에. 그럼요. 제 경리나라 그 네이버 카페라든지 아니 구텍스라고 있어요. 그런 카페에서 되게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어떤 카페죠? 경리나라 카페 들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경리라든지 세무대리인들이 서로 이제 소소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의 세법이 바뀌었을 때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되게 쉽게 질의를 올리고 쉽게 답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저도 거기서 되게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던 세무대리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특히 1년차, 2년차 같은 경우
경우에는 되게 도움이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그냥 거기다가 질을 올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되게 댓글을 되게 열심히 달아주세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하면서 진행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대다수의 세무대리인들은 개인적이어가지고 거의 혼자 알아보고 혼자 찾아보는 게 당연하다시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실제로 뭔가 도움을 받게 되는 어떤 댓글을 달아주신 분한테는 뭐 계좌로 한 10,000원씩 쏘고 이러나요? 아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는데 순수하게 정말 정보의 교환. 요즘도 그런 게 남아있나요? 아직도 있죠. 엄청 활발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전에 계시던 곳에서는 하수분도 좀 없으시고 교육받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뉴얼이 부족한 느낌이었어가지고 격리나라나 이런 카페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하셨었거든요. 네, 맞아요. 한 줄기 희망 같은 것이에요. 사실 이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장이라는 표현, 많이 원천이나 뭐 성실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모르죠. 이게 아무래도 용어 자체가 막 이거 어렵잖아요. 맞아요. 조금만 더 쉽게 어떤 업무들을 보통 하는지. 원천이라고 한다면 급여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매달 월급을 받아가잖아요. 월급을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나라에다가 나 이만큼 줬어라고 증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만큼 소득이 있다라는 거를 매달 증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로자라든지 사업소득자라든지 대신 소득을 징수해서 사업주가 대신 내야 됩니다. 그게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냐. 근데 사실은 그거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대신 떼가지고 대신 대납을 해주는 거지 대표님의 세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되게 많은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설명도 드리고 하시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없잖아 있지 않은데 당연히 세법을 배우지 않은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약간 귀에 담아두고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려고 하시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감사한 마음에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 전화해가지고 욕하시거나 승질내거나 이런 분들 없으셨어요? 있죠. 솔직하게 네. 없진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나요? 아니 내가 지금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 세금을 왜 내야 되냐, 이 건보료를 왜 내야 되냐 라고 하시면서 이제 대체 하는 게 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다다다다다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진 않아요. 사니까. 네. 그러면 이제 듣다가 그냥 조용히 들어주다가 대표님 제가 한 번만 말씀을 좀 건네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화를 잠깐 끊었다가 다시 좀 화가 좀 가라앉을 법한 시간쯤에 다시 전화 걸어서 대표님 마음 잘 들었다. 심리상담가군요. 네. 아,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시겠다. 저라도 약간 그렇게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면 속상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좀 바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사이려고 하는데, 이거 전화 끊고 나서 전문용어로 담배 말리고. 아, 네. 한번 나갔다 와야 되고. 네. 아, 힘든 일이 엄청 많겠어요. 세무대리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인문계를 나왔고 원래 화학공학이나 화학교육과를 준비해가지고 잘 어울려요. 뭔가 힘을 쏟고 연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를 되게 준비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하고 있다가 이런저런 집안 사정이랑 다 합해져가지고 뜻밖의 간호학과를 가게 됐어요. 갑자기 거기에 4년 장학금을 주는 거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좀 꿈을 좀 접고 간호학과를 갔다가 1년 만에 탈주를 했습니다. 아, 탈주 간호사가 되셨군요. 네, 탈주를 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잠깐 에버랜드도 갔다 왔고. 오, 에버랜드. 네. 오, 몸에 잘 어울려요. 좋습니다. 이거 하는 거. 맞아요. 진짜 놀이기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트랙션에서 좀 일을 하다가 그때 우연찮게 아시는 분이 바텐더셔가지고 바텐더 얘기를 걸었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막 클래식 바텐딩, 플레어 바텐딩 이런 거 다 배우면서 꿈을 키우다가 이제 뭔가 거기서 한계를 느꼈어요. 여기가 약간 어쨌든 여자가 가기에는 좀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손님 중에, 단골 손님 중에 세무사님이 계셨어요. 단골 손님 중에 네. 세무사님이 계셨군요. 네. 드라마군요, 지금. 그렇죠. 세무사님께서 너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혹시 낮에 한번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너한테 더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냈다 이제 학원을 결제를 했어요. 와. 결제를 해서 실력이 대박이군요. 그리고 또 코로나도 있었기 때문에 학원을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해보는데 재밌는 거예요. 적성이 맞았군요. 네, 뭔가 새로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무작정 자격증을 따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와. 그랬는데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모르는 게. 완전 그 학원이랑 실무는 완전 다른 거였고, 학원에서는 보통 어떤 거 배워요? 정말 시험 합격하는 그냥 그런 딱
문항들 이런 것들만 알려주고. 아, 그냥 합격을 위한 공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실무 왔을 때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고 저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 처음 맞닥뜨리니까 그러면 답이 대체 뭐라는 거지? 막막했겠다. 네. 그래서 막 이게 상황마다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1더하기 1은 2였으면 좋겠는데 2도 나왔다가 3도 나왔다가 4도 나왔다가 이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되게 엄청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재밌다 보다는 매번 어렵다. 세무대리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출근하시면서는 무슨 생각하세요? 오늘 뭐 해야 되지? 어제 내가 하다 간 게 뭐가 있어? 오늘 그래서 뭐 하셔야 되죠? 오늘은요, 성실 사업자의 종합국세 신고를 위해서 결산을 봐야 되는데, 성실 사업자는 이제 개인 사업자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필요해가지고, 왜 더 꼼꼼해야 되죠? 성실 사업자라는 것 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있을 때 나라에서 점을 줘요. 너 매출 많이 늘었지? 너 꼼꼼하게 탈세 없이 신고해야 된다? 아예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모든 거래 내역을 다 까서 매출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약간 사소한 실수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다른 회사들의 어쨌든 세무 정보를 그러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다 보고 신고도 해드리고 그러면은 진짜 부자분들의 세금 신고도 해보셨겠어요? 그럼요. 너무 부러워요. 해보신 분들 중에 가장 와 소리가 나오는. 너무 많은데. 저는 제 집 마련도 못했는데 집을 막 진짜 10채 갖고 계신 분들 있어요. 10채? 매니저급 약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업도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 수입 따로 있지, 회사에서 벌어들인 돈 따로 있지, 또 다른 근로소득도 있지. 그럴 때마다 나 고생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임대해주면 안 되나? 좀 저렴하게. 왜냐면 서울 물가는 좀 비싸니까. 맞아. 그냥 임대해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부자는 많아요. 지금 살고 계신 집은 월세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살고 있는 데가 75입니다. 75? 네. 아 진짜 많이 오르긴 했구나. 제가 지금 회사 더 근처에서 집을 구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말로 꺼낼 수 없이 너무 더 비싸서 좀 멀리 떨어져 온 거고 이제 아무래도 서울 물가는 네. 훨씬 높긴 하더라고요. 아까 동네 보니까 엄청 고즈넉하니 살기 되게 조용하고 좋을 것 같던데요? 대신 경사가 너무 많아요. 경사가 너무 많아서 강제 운동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뭐 야근 많고 하는데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그냥 운동까지 시켜주는구나 싶은 생각을 헬스장 갈 돈을 좀 벌었으니까. 세무대리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야근이 많다고 하셨어요? 네. 어느 정도나 많나요? 이 직업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바사라고 해서 사무실 바이 사무실이긴 하겠지만 3월, 5월은 약간 나의 개인 활동을 접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거의 약간 일찍 하다 보면 한 달이 끝나 있어요. 보통 야근을 하면 한 몇 시까지 하나요? 최장시간까지 말씀드리면 될까요? 새벽 4시까지 해봤습니다. 아침에 출근은 동일하게 9시까지 동일하게, 하고? 네. 얼마나 일이 많길래? 그 상반기에 신고 기간이 다 몰려 있어요. 1월부터 7월까지는 계속 신고 기간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1월 달에 이제 부가세를 쳐내면서 그런 세무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하다 보면 2월이 오는데 2월엔 연말정산과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가 있어요. 2월을 끝내면 갑자기 3월을 해야 되는데 3월이 법인세거든요. 그 법인의 1년간의 소득을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건데 그 1년치를 다 까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 쓴 내역 이것도 다 까봐요. 어떤 거 썼는지, 이게 적법 쓴 건지, 접대비인지, 봉의 후생비인지, 막 이런 거 하고, 이제 대표님께 이제 그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문의를 드리면 대표님도 자기 사람인지라 1년간의 거래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니까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모르시면 안 된다. 결산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핑퐁을 하다 보니까 결산만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이거를 회계적으로 했던 거를 한번 이제 1년 결산 보고 난 다음에 세법 신고를 해야 돼요. 그냥 회계 장부만 정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토대로 이게 세무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부인할 것이냐 시인할 것이냐까지도 다 검토를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많은 이제 세액공제라는 세액감면들이 있어가지고 적용 가능한지 안 되는지 여기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대표님과 이제 마지막 통화, 세금 이만큼 날 것 같습니다. 네. 까지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 애초에 3월 초부터 이미 예상세액을 나가요. 그래서 이만큼 나올 것 같다라고 일단 먼저 던져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것도 있고 이제 한 달이랑 안 시간 동안 1년치의 일을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개라니까 모든 대표님들과 막 소통을 하는데 이 대표님은 제가 이거 한 개만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여러 개 맡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 질문했었나? 저거 질문했었나? 여기서 어떤 이슈가 있었지? 막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야근이 많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야근하시면은 살림살이는 좀 더 나아지나요? 성과급이 있긴 있습니다. 상여가 있긴 한데 이것도 네. 아까 말했다시피 사바사예요. 금액도 사무실마다 되게 엄청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책정되는 것도 완전 달라요. 그냥 아예 야근이 없게 그러니까 네. 정말 조금의 소량의 거래처를 가지고 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상여가 적을 것이고 당연히 많이 한 데에서는 당연히 그만큼 상여를 많이 주는 거고 한 2, 3년 차 때 현타 와가지고 내가 야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월급이 이거밖에 안 돼? 이것 때문에 네. 약간 퇴사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다니시고 있는 회사에서는 괜찮으신지? 나쁘지 않는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반면에 또 그만큼 야근을 하고 주말 출근도 하고 했는데 약간 저희 세무 대리인끼리 하는 말이 이거는 야근 수당과 주말 출근 수당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있는 사무실은 한 몇 명 정도가 근무하시나요? 지금 사무실에서는 한 18명 되는 것 같은데 세무 일을 하는 사람들은 7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이렇게 파트를 좀 나눠 있어가지고 네. 저희 팀이라 생각하면 5명. 세무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낯설었어요, 막 이게. 원래는 솔풀이군요. 네, 썰풀이에요. 내 할목 다 하면 끝. 네. 나 퇴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거래처에 무슨 일이 있건 약간 물 건너. 알바? 네, 알바.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이거 힘들겠다. 알겠군요. 그냥 이 정도? 고향이 혹시 어디세요? 저는 정읍입니다. 정읍. 뭐가 유명한 동네죠? 단풍? 출근해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 마리아라고 합니다. 같이 일하시는 팀원 소개를. 여기는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노아이고요. 클로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동료로서 마리아는 어떤 분인가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표현하시는 거 보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으신 분이구나 라고 많이 느낍니다. 어떤 일 가장 먼저 하시나요? 일단은 저희는 카카오 채널로 거래처랑 소통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 그 거래처에 대해서 연락이 어떤 게 왔는지 하고 저는 보통 적어놓거든요. 오늘 할 거랑 또 봐야 되는 것들 있으면 이런 거 다시 한번 체크하려고. 오늘 점심은 뭐 드시고 오셨어요? 짬뽕밥이요. 약 한 3시간. 열심히 달려.